안녕하세요 여러분들. 11월 17일 일요일입니다. 지금 오후 3시 넘어가고 있고요. 자, 오늘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삼성전자에 대해서 큰 호재 공시가 나왔었죠. 내용을 살펴보면 삼성전자는 향후 1년 동안 총 10조 규모의 자사주를 분할 매입할 예정. 주주가치 제고가 목적이고요. 이 중 3조 원의 자사주는 3개월 내에 사들여 전량 소각하기로 했습니다. 10조 중에서 3조는 먼저 사들여서 전량 소각하기로 했다. 3개월 내로. 그럼 나머지 7조, 1년 동안 사니까 7조는 어떻게 하냐? 7조는 개별 이사회 결의를 통해서 논의해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거의 5만원이 살짝 붕괴됐다가 49,900원까지 갔다가 금요일날 7%대까지 5만원을 회복해서 반등을 했었죠.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래서 삼성전자 설명을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증시 주변 자금을 잠깐 보겠습니다. 환율이 현재 1,400원 근방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환율이 지금 1,400원 근방을 유지를 하고 있고, 자, 고객예탁금 53조, 그리고 신용이 17조 5천억, 3천억이 줄어들었습니다. 목요일보다. 그리고 이게 이제 중요한데요. 증시, 우리나라 예탁금은 53조인데 해외 증시로 흘러간 자금이 140조다.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여기죠. 요거 보시면 증권 예탁 통계원에 들어가서 봤었는데 2024년도 기준으로 현재 140조가 해외로 몰려있어요. 우리나라 증시 예탁금은 53조인데 비해서 이쪽에는 이제 해외로 들어간 자금은 140조다. 이런 거를 체크해서 우리나라 시장이 약세의 한 요인이기 때문에 이런 증시 자금도 해외 것도 같이 체크를 해줘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리고, 자, 삼성전자 기술적 분석은 맨 마지막에 하고요. 일단은 우리나라 증시가 이렇게 약한 이유에 대해서 제가 주말에 리포트를 하나 읽어봤었는데, 여기 보시면 트럼포비아, 트럼프 공포, 트럼프가 이제 당선됨으로 해서 뭐 관세 충격이 나올 거고 이런 내용들을 예상한 내용인데, 여기 보면은 관세 충격은 예상보다 미미할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이 좀 나와 있고요. 특히 최근 전기차와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 제조업 관련 품목 관세가 50% 이상 높아졌지만 이들이 미국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1%에 불과하다. 그래서 너무 이제 과장돼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여기 우리나라에 대해서 트럼프 당선 이후에 국내 증시 부진 심화,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 관세 인상에 따른 글로벌 교역 위축되고 대미 무역 흑자 확대에 대한 압박 예상 가능성 커. 그리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들이 경기 하방 리스크이긴 하지만 본질적으로 트럼프 당선 때문에 이런 위기가 오는 건 아니다. 핵심적인 내용이 요거죠, 여러분들. 우리나라 주력 산업의 경쟁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점, 그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리고 반도체는 중국의 추격이 거세고 2차 전지와 전기차에서 중국과의 격차는 확대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는데 트럼프 후보가 압승하면서 그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을 뿐이다. 특히 이 부분, 중국의 과학기술은 2020년에 이미 한국을 넘어섰고 지난해 대중무역 수지는 1992년 이후로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했다. 중국은 대한민국 수입을 줄이면서 동시에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지위를 위협하고 있다. 이제 이런 것들, 본질적인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 주가가 최근에 하락 요인이다. 이런 것에 대한 이 내용을 썼습니다. 하나증권에서. 참고로 보시고요. 그래서 제가 샤오미 차트를 잠깐 봤는데, 이 뭐 반도체도 우리나라가 뭐 TSMC 이런 것보다도 좀 안 되고 있지만은 샤오미, 핸드폰 만들고 이런 애들보다는 이거 지금 1년 내내 올랐어요, 여러분들. 샤오미 주가. 이 샤오미 주가를 보고서 충격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1년 내내 우리나라 삼성전자 꼬라박는 동안 2024년도 1년 내내 올랐어요. 이런 식으로 N자형으로. 이런 걸 좀 참고해서 보시고요. 자, 삼성전자의 뉴스는 이제 요약했습니다. 제가 보시면은
10조 원은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3.13%에 달하는 규모. 삼성전자가 보유한 막대한 현금이죠. 3분기 말 기준 103조 776억 원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 안에서 이제 10조를 현금성 자산, 이 103조 안에서 10조를 자사주 매입에 사용한다. 그러나 이제 제가 봤을 때 이제부터 의견인데, 기술 전쟁을 하고 있는 삼성전자에게 자사주 매입이 꼭 득이 될까? 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이 뉴스 같은 데서 이것도 좀 우려를 하고 있어요. 보시면 이런 내용이죠. 핵심적인 내용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자사주 매입과 소액 주가를 부양한 힘이 될 수 있어도 삼성전자의 투심을 악화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처방이 되지 않는다. 삼성전자에 대한 투심 악화가 뭡니까,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고대역폭 메모리, HBM 기술이 경쟁사들에게 밀리고 있다는 의구심 때문인 만큼 경쟁력 강화가 더 급선무다. 이게 이제 핵심이죠, 여러분들. HBM 이런 것들이 이제 밀리고 있고, 그 경쟁사들에 비해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런 투매가 나온 거예요, 지금. 이제 자사주 매입할 돈으로 기술자들 월급 더 주고, 그죠? 자사주 매입할 돈으로 기술자들 월급 더 주고 기술 개발 자금으로 쏟아부어야 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신성장 동력을 찾아서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여러분들. 삼성전자는 자사주 매입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도 더 본질적으로 경쟁력을 갖춰야 된다. 뭔가 보여줘야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HBM 수출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나오는 걸 보여줘야 된다, 그 말씀이죠. 삼성전자에 대한 투심 악화는 고대역폭 메모리, HBM 기술이 경쟁사들에게 밀리고 있다는 의구심 때문인 만큼 경쟁력 강화가 더 급선무라고 판단된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이런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제가 봤을 때는 외국인들의 삼성전자 주식 매도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시적 반등 이후에 그 대세 상승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잘해봐야 박스권이고, 그 과정에서 이런 문제들이 뭔가 보여주는 것이 없다면 삼성전자의 주식을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매도할 수가 있다. 그런 내용을 제가 썼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죠. 과거 이제 인텔이 경쟁력이 약해지기 시작했거든요. 미국의 이제 인텔이 경쟁력이 약화되기 시작하자 전체 인력이 11%를 줄이고 자사주 매입이 당기 순이익의 92%까지 진행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인텔의 그럼 그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인텔의 차트를 가져왔는데, 인텔의 이제 월봉을 보시면은 이것도 진짜 여러분들 여기 쌍봉치고 인텔 여기서 쌍봉치고 내려가는 거 보이시죠? 쌍봉치고 내려가다 중간중간 조금씩 반등을 해요. 그리고 이제 끝자락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닥이라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삼성전자 기술적 분석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인텔이 이제 뭐 쌍봉치고 하염없이 내리다가 이제 바닥의 모양이 나올 때 이 장대 양봉이 나와야 돼요. 최소 이 음봉의 절반 이상을 감싸는 이런 장대 양봉이 나와야지 이 주가가 반등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전의 과정을 일봉으로 봐도 요거죠. 떨어지고 올라갔다 또 눌리고 올라갔다 눌리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 이렇게 이 고점을 돌파하는 형태가 나와야지만이 이게 이제 바닥을 쳤다라고 인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바닥 잡으려고 매수하는 거는 예측 매수일 뿐이지, 진정한 바닥 형성한 이후에 이제 이 주식은 들어가야 됩니다. 이 삼성전자 같은 것도 이런 모양이 나오고 난 다음에.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최소 3개월, 6개월 걸리니까 미리부터 바닥을 잡으면서 매매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이제 기술적 분석과 삼성전자 관련된 주식을 추천하고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기술적 분석 보시면, 자, 삼성전자는 제가 근데 자꾸 이제 반등 영역, 이제 5만원 정도에는 반등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유튜브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한번 들어보시면, 제가 11월 14일날 목요일날 제가 방송을 했었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잠깐. 약간 반등을 하고 난 다음에 결정이 나겠죠. 하고 난 다음에 결정이 일시적으로 계속 폭락할 것 같지는 않고, 일단 반등이 나와줄 것 같고, 의미 있는 가격이니까 5만원은 라운드 피겨 가격. 그래서 이걸 이제 언제 사냐 이제 물어보시는 분도 많고 가지고 있으신 분들도 많은데, 이 매수는 현재 구간에서 그렇게 고려하지 예측 매수죠. 이건 바닥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매수고. 그 뒤집어 볼까요?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한 반등을 예상했고, 얘기를 저 14일날 방송을 더 들어보면 55,000원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55,000원까지 이제 저항, 55,000원이 저항이다 했는데, 시간으로 55,000원 부근까지 왔죠. 55,000원을 살짝 넘었습니다. 시간으로. 그리고 이게 5만원 정도가 의미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그 부근에서 호재 발표를 냈어요. 10조 자사주 매입 규모, 매입을 호재를 발표를 냈고, 그 맥점에서 낸 거예요. 여기서 이제 무너지면은 사태가 심각해지니까 거기서 이제 낸 것 같아요. 예, 기술적으로 이제 풀어나가면 55,000원 정도가 이제 저항권이고, 이 최대 올라봐야 이제 57,000원에서 저항을 맞고 이제 밑으로 밀릴 수 있습니다. 밀렸다고 해서 다시 뭐 이 저점을 깨고 내려갈지 모르겠지만은, 여기서 이제 박스권을 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이제 이걸 이제 매수 시점을 따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매수 시점을 언제로 잡아야 되냐면, 이제 삼성전자 월봉이거든요. 이게 삼성전자의 월봉 있죠, 이거. 예. 이 삼성전자의 월봉, 이 삼성전자의 월봉, 이 월봉의 절반 이상을 회복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이 양봉이 이 절반 이상을 이 저점과 고점의 절반 이상을 회복을 해야 되고, 제일 좋은 건 이걸 완전히 이 음봉의 고점을 돌파시키는 거, 그런 큰 양봉이 나와야지만 이 바닥이 확인되는 거고, 그 미리 들어가는 건 지금 예측 매수의 이런 구간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주봉에서도 주봉 5주선이 돌파가 돼야겠죠. 주봉 5주선이 얼마입니까 지금? 5주선이 56,780원이에요. 그러니까 55,000원과 57,000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와야 되고, 결국 이 월봉에서 제가 저번에도 계속 강조드렸던 이 부분 있죠. 이 라인은 IMF 때와 그 다음에 이제 2008년도 금융 위기 때, 그럴 때밖에 이제 이건 아니고, 이건 지지를 받았고, 그때만 무너졌던 가격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 부분이 회복이 돼야 돼. 그게 이제 6만원입니다. 6만원. 그러니까 6만원이 완벽하게 회복이 돼야지만 이건 추세로 다시 돌아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이제 반등이 크게 나와서 이제 안착하지 못하면 추가 하락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중장기적으로 이 주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연봉을 보면, 자, 연봉에서 보면 일목균형표를 보면 이게 연봉이거든요. 연봉에서 제가 5만원의 반등을 제가 왜 예상했냐면, 연봉의 이제 일목균형표의 기준선이 이제 49,000원, 뭐 49,000원과 5만원 고 근처였어요. 그래서 요거는 한 방에 쉽게 붕괴되긴 어렵다. 요 부분은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와서 지지력 테스트를 할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모양이 굉장히 안 좋죠 사실 여러분들. 연봉상 지금 쌍봉이 나왔고요. 이거 상당히 모양 안 좋은 거예요, 삼성전자. 어떻게 보면 고점이 지금 나온 걸 수도 있어요, 이쪽에서. 2001년도. 그 이후에 이제 유지하고, 여기서 이제 이 부분 이제 꺾여서 크게 밀리냐, 아니면 지지받고 어느 정도 유지를 하냐, 유지하고 이제 반등하냐, 그거를 이제 지나온 차트와 여러 가지 인텔이나 그런 차트 보여줬듯이 그런 것과 비교하면서 체크를 해야 된다, 삼성전자는. 그래서 일단은 가야 될 길이 뭡니다, 여러분들. 그 뭐 이게 급반등하거나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각각 저항이 있고, 이 월봉상도 그런 것을, 이 형태를 체크해 주시고, 제가 말한 것들을 바닥 위에 반등 과정, 아까 인텔의 모습을 보여줬듯이 그런 것과 비교해서 보시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단기 바닥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 관련된 반도체 종목들 있죠, 여러분들. 반도체 종목들이 낙폭이 굉장히 과대했기 때문에 제가 세 종목을 뽑아왔는데,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급반등을 말하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지금 7% 오르고 시간에 3% 오른 마당에 나머지 반도체 주식들도 하염없이 빠졌기 때문에 일시적인 반등은 가능하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 그 중에서 제가 YC하고 HPSP 제주반도체를 가져왔죠. 그 중에서 저는 HPSP를 좀 이 삼성전자의 반등을 좀 노리면서 한번 추천을 좀 무료 추천을 했었는데, 여기 보시면은 HPSP 수요일부터 제가 얘기하죠. 수요일부터 이렇게 얘기를 해드립니다. 제가 이제 하나오션이랑 같이 추천했는데, 우리 기술하고 이제 HPSP 지수 하락을 해도 견디는 강력한 수급 구조, 수급이 좋았어요. 수급이 좋은 종목 제가 3개를 뽑아온 거예요. 외국인과 기관이 번갈아 가면서 이제 매수를 하고, 만약 삼성전자가 반등을 주다면 HPSP가 이제 폭등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예의주시를 해야 된다라는 말을 제가 드리고, 그 다음 날도 이제 HPSP를 추천하죠. 삼성전자 반등세가 시작되는 걸 보고 9시 2분에 HPSP를 추천했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도. HPSP는 지금 최대 주주인 서머펀드, 크레센도 에쿼티 파트너스가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회사 매각을 추진하고 있고, 지분 40.8% 지분이 매물이며 매각가는 1조에서 2조로 예측된다. 뭐 이런 내용이 있고, 그 불안 요소로 지적받았던 경쟁사 특허 분쟁 승소로 디스카운트 감소 효과. 수급이 좋아요, 여러분들. 이 HPSP는. 그래서 차트 모양을 보면 최근 기간이 계속 매수를 하고 있고요. 차트에서도 지금 반등존, 삼성전자 무너지는데 얘는 이제 올라왔죠, 여러분들. 의미 있는 가격으로 올라와서 뭐 이런데 밑으로 찍어주고 올라가고 찍어주고 올라가고 해서 이 고점 부근을 갱신합니다. 이렇게 이런 데를 갱신했기 때문에 제가 매수를 추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월봉으로 봐도 주봉으로 봐도 이 폭락한 이런 지점을 저항을 돌파했기 때문에 HPSP는 현재 부근에서 올라갈 수 있다. 이게 뭐 올라가서 위로 폭등하고 이런 거보다도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반등했으니까, 따라서 어느 정도 낙폭이 과대하니까 어느 정도 이 고점 돌파하면서 38,000원대 돌파하면서 한번 시도해 줄 수 있다. 그런 관점으로 체크를 해야 됩니다.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낙폭 굉장히 과대했는데, 이게 현재 구간에서 대세 상승이 일어난다기보다도 낙폭이 과대했고 721입평까지도 밀렸으니까 이런 데서는 일시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급반등 정도가 단타를 말하는 거죠. 단기 반등. 그리고 이제 YC, 사실 반도체 쪽에서는 YC가 가장 그 탄력이 좋았었는데 옛날에는, 지금도 얘도 이제 301선 부분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서 일시적인 반등 뭐 이런데 기준선까지 12,000원 정도, 한 10%에서 20%, 15%에서 20% 정도 되는 반등이 YC, HPSP, 그다음에 제주반도체 이런 쪽에서 나올 수가 있으니까 다음 주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였던 HPSP 이런 거 추천하는 것처럼 이게 무료 정보방이거든요. 대박 정보방인데 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에 대한 가입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카페 가입 방법은 이렇게 돼 있죠. 평생 주식 카페에 가입하시고 좌측 카테고리에서 한우문 선생 주식 정보 클릭. 각 게시판에 제가 쓴 글을 가서 클릭하시면 하단부에 무료 텔레그램 채널 입장이 있습니다. 카페로 보여드리면, 평생 주식 카페에 가입하시고요. 좌측에 한우물 선생 주식 정보 있죠. 요거를 클릭하셔서 제 글 아무거나 누르시면, 제가 이제 삼성전자, 알테오즈 이런 것들도 방송을 해서 보내드렸는데 지난 14일날 이렇게 내려오셔가지고 여기 무료 텔레그램 채널 등록 클릭하시면, 여기서 클릭하시면 여기로 자동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저는 뭐 전화번호 받아서 그런 건 안 하니까, 영업행위는 안 하니까 그런 걸로 카페 가입하셔가지고 네이버 1위 카페, 저희가 운영하는 카페 가입하시고 한우문 선생 주식 정보 좌측에 있습니다. 주식 정보 가입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삼성전자 참고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YC, HPSP, 제주반도체 이런 것들 참고해서 다음 주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HPSP에 대해서 좀 얘기를 많이 했어요. 한 2, 3일 정도. HPSP, 금요일날도 HPSP 계속 얘기를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방송을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